네, 뉴지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지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기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요일에 뵙고 이틀 못 봤네요. 네, 그죠? 수, 목, 네.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네요. 어제는 출장 갔다 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일은 잘 보고 오셨죠? 네. 네. 종목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종목들 어제 종목 포함해서 리뷰를 일단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또 한 주가 네.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러게요.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나이 드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네. 일단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세운 메디칼과 포스코 ICT였습니다. 세운 메디칼은 이런 의료기기 종목들이 그래도 바닥을 지지하고 안정적으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세운 메디칼도 자체 상품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통해 우상향을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도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나름 플러스권을 어제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포스코 ICT였는데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자동화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 같은 부분에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아직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테마가 워낙에 반도체 소재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혹은 바늘 감정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쪽 그 전기차가 살짝 쉬어가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전기차 관련주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천보 역시나 2차전지 쪽이겠죠. 네. 어제까지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낙폭이 과대됐었습니다. 줄기세포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었는데 그래도 한 주 동안 많이 올라서 6% 이상까지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윗꼬리 달고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겠고요. 그 다음 이번 주 화요일에는 테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목표가 1차는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낸드 공정 난이도 상승으로 테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반사이익 기대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SK시코오롱 PI 어제 말씀드렸죠. 일단 근데 시간대를 보니까 추천드릴 때 좀 올라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보다 100원 미달하는 모습 보였는데 여전히 뭐 매력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대되고 마지막 CJ ENM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컨텐츠 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다들 조용하죠. 그렇죠.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근데 최근에 두 종목 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은 뭐 충분히 낙폭이 과대되면 적어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종목 수가 많진 않아요. 그죠? 네. 네. 어쨌든 추천 종목들 쭉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저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추천주를 꼽아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목표가 네. 달성한 종목도 있고요. 계속해서 추천주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전에 유니버스 종목들 먼저 쭉 한번 볼까요? 네, 1등 종목들도 한번 빠르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중대형 쪽에는 금융주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유틸리티 에너지 도시가스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변화도 없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서 약간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사모으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폐기물 네, 이런 네. 쪽 소각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사실 전망이 좋은 사업이죠. 하지만 선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121선 구간까지 떨어지면서 수급이 강해지더니 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오늘도 괜찮아요. 네네. 네. 어쨌든 지지라인 좀 다져주는 모습 네. 보이고 있고요. PSK는 요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윗골이 좀 크게 달아주는 모습 보였고요. 반도체 이런 인적 분할 이후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37%나 증가했었는데 이 종목도 현재 121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ECS는 자주 나오고 있는데 크게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계속 사모으는 모습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모멘텀 효성 같은 경우는 글쎄요, 최근에 또 수급이 강해지고 있고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567% 증가했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강해지면서 어제 좀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무역 규제가 기계 업종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반사이익 전망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규제 쪽에도 약간 순환 테마가 돌고 있죠. 뭐 소재도 그렇고 이런 기계 업종도 그렇고 탄소 쪽도 그렇고 뭐 더 나아가서는 반일 감정도 그렇고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소재가 떨어지면 기계 업종이 올라가겠고 뭐 등등등 이어지겠죠. 그런 부분 때문인지 삼익 THK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1등 종목은 아니지만 2등, 3등 쪽에 보니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좀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네.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때 한번 추천드리면서 요 떨어지는 120일선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엔 돌파하고 있으니까 돌파하고 잘 가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쪽 고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스 이틀 전 추천주죠. 어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여전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ICD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97%가 감소했네요. 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OLED 쪽 중국 그 수주 증가 기대감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지난 7월 9일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모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4% 정도 증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인 GN1 에너지의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제 막 121선 돌파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버스 종목들 쭉 봤고요. 별 움직임 없이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봐야 돼요? 앞서 봤던 네. 그 ECS 같은 종목들 기관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엄청 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방금 봤었던 종목들 뭐 방금 GNC 에너지라든지 네. 이런 종목 보면 어제만 급등한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이미 며칠 전부터 강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뭐 100%는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오르지 않는데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특히 외국인 기관 그런 종목은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지켜는 볼 네. 의미는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추천주 바로 볼게요. 오늘 추천주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한양 ENG 가지고 나왔는데요. 반도체 그 클린룸이죠. 아마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가장 필수적인 그런 장비가 될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진공이나 뭐 이런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공정을 독립화한다고 물론 이거는 약간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일본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있고 동사는 그게 아니더라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영업이익 970억으로 전년 대비 170% 정도가 증가했고요. 또 2019년 6월 24일부터 1년간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약간 계속 뭐 연장하고 뭐 그렇긴 했는데 네네. 어찌됐건 최근에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동안 50억.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보면은 121선이죠. 121선 이탈하고 나서부터도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뚫어야 할 이격도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요. 그래서 네. 뭐 뚫어준다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 2차는 14,400원, 손절가 11,200원 말씀드리겠고요. 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추천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한번 요때 추천드리고 5월 달에 요때 추천드리고 최근에 요때 추천드렸더라고요. 아, 네. 그래도 추천드리고 나서는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주가가 저점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료기기 업종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인바디 같은 경우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올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14% 정도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전문가용 인바디가 미국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약간 경쟁사들이 저가 상품 내놓으면서 네. 장기적으로 인바디를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점에선 많이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반등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28,700원, 2차는 31,500원, 손절가는 2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양ENG 그리고 인바디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렸어요. 한양ENG는 사실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 움직임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그들에 비한다면 별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내실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주가 위치도 최근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950원 현재 자리입니다. 1차 13,000원, 2차 14,400원, 그리고 손절가 11,2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인바디는 꽤 자주 이야기 드리는 종목이기도 해요. 말씀하셨듯이 경쟁에 대한 우려가 사실 늘 따라다니는 종목입니다만 일단 주가 위치 좀 낮아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26,600원 현재 자리고요. 1차 28,700원, 2차 31,500원, 손절가는 24,500원 이렇게 설정해놓고 지켜보겠습니다. 뉴제스타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문호준 이사님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